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순독도. 역사적으로 분명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에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억지 주장과 망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깊은 유감과 상처를 받고 있죠. 더군다나 일본 국회의원으로 분류되는 호다카 중의원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독도를 빼앗자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망언에 대해 항의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2015년 정부는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독도와 가장 근접해 있는 울릉도에 공항을 설치하겠다는 발표죠. 이 공항에 우리나라 전투기와 각종 군사무기들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긴 활주로의 대형 여객기와 항공기가 교통과 무역 등을 하기 위해 활용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을 살펴보면 과연 정말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공항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로 우선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게 될 활주로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1.2km로 대형 항공사는 물론 저가 항공사에서 운용 중인 B737이나 A321도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짧은 활주로는 ATR-42 등의 소형 리저널 여객기나 I-146 같은 STOL기만 이착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공항의 규모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은 군사용 기지의 활용입니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는 F-35 기종의 B형 즉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의 공군기지가 제격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항공모함 수주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에 울릉공항은 군사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독도와 관련한 망언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거대한 선전포고쯤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울릉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6,630억여 원에 달하며 서울 기준 울릉도까지 도착 예상 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딱 1시간 이내로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동의 편리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독도와 가까운 거리 때문에 유사시 언제든 독도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울릉공항을 군사용으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보강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작은 소형 공항이기 때문에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죠. 물리적 충돌 시 적의 공격을 얼마만큼 대처할 수 있느냐가 숙제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계획처럼 민간인의 관광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울릉공항이 생기고 존재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갓 올린 울릉공항 군사적 활용 가능할까? 울릉공항이 계획된 지 50년 만인 내년 4월 첫 사업을 뜰 예정이다. 사업비만 6천억여 원에 달하는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육지에서 울릉도까지의 이동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독도와 가까운 울릉공항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0년 수건사업 이번 무산 끝에 결실, 사업비 6,633억 원 투입, 착공 목표는 2020년. 20일 국토교통부와 울릉군 등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공항이다. 국토부는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사동항 앞바다 23만 6천 제곱미터를 메워 길이 1,200m, 너비 3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지을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6,633억 원으로 책정됐다.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에서 울릉까지 소요시간은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항공권 요금은 9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1969년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업성 부족으로 입원이나 좌초됐기 때문이다. 1997년 사업이 본격화되는 듯 했지만 사업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업은 10여 년 넘게 진전이 없었다. 2015년 말에도 2개 공구로 나눠 발주돼 입찰 참가 업체까지 확정했으나 적자 시공 우려로 입찰 참가자들이 중도 하차하면서 무산됐다. 이듬해 다시 한번 나온 공공에서도 참여사가 없어 유찰됐다. 두 번째 무산된 2015년 당시 정부는 사동항 근처에 있는 가두봉 일부를 깎아 매립공사에 활용하려 했지만
건설사들은 강도가 약한 반반이 섞여 있어 외부에서 돌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2월 매립형 돌의 일부를 육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활주로 방향 일부 조정 등 절감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실시 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다시 발주했다. 현재 울릉공항 건설공사는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올해 집행되는 단일 공사로는 최대 규모인 만큼 두 건설사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항 예정일은 2025년이다. 주민 편의 증대, 관광 활성화 기대, 비상시 군사적 활용도 가능. 국토부는 울릉공항이 울릉도민의 지역 주민의 교통 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릉도는 현재 육지에서 오가는 배편이 있으나 기상 불순으로 연중 100여일 이상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배편도 하루에 입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번 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 또 울릉구는 2025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현재 30에서 40만 수준인 울릉도 관광객이 2030년 89만 명, 2050년엔 109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울릉공항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리적 특성상 울릉공항을 활용하면 독도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은 국내 도서지역에 최초로 건설되는 소형공항이다. 국토부는 섬지역 소형공항의 설치 기준으로 육지까지의 거리, 섬의 인구와 면적, 국가안보 등을 꼽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 대상은 내부적으로 육지와 거리가 선박으로 2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인구 1,500명, 면적 15제곱킬로미터를 등을 동시에 충족하는 섬이다.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소형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흑산도와 백령도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한다. 각각 독도, 이어도, 북한과 인접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 주력 전투기 기지로 활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경우 무장 상태로 최소 1km 이상의 이착륙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200m 길이의 울릉공항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군의 경공기역기인 FA-50 정도만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국장은 길이가 짧은 활주로에서 사용되는 전투기들도 많기 때문에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다며 그 외에도 무장 종류에 따라 사람이 운용되거나 연료 주입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울릉공항은 섬이 워낙 작아 적이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력 전투기 기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